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모았다가 주말에 뒷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 뒷북 뉴스입니다. 12월 3주차인데요. 이제 12월도 2주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저번 주보다 약간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과 하락 없이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역시나 개인은 계속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주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은 저번 주보다 약 10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10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기타 법인은 전부 매도하는 한 주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환율은 1186원으로 마감했고요. 저번 주 대비 약 4원 상승했습니다. 최근의 환율도 1180원대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5가지 준비했는데요. 경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FOMC 결과와 한미 통화 스와프 뉴스 준비했고요.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SNK 세 종목의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세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이번 주 14일과 15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의장님이신 파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 말씀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연간 5% 넘어섰고요.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다 보니 결국은 물가라는 말의 고삐가 풀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국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이걸 내년 3월에는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뉘앙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정된 바는 없지만 내년에 0.25%씩 총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3번, 24년도에 2번 정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2024년도에는 2.1%까지 금리가 인상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작년 봄 전후로 0.25%로 금리를 낮추었는데요. 현재까지 0.25%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0.25%씩 3번 올리면서 약 1%까지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네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저번 주 대비 약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2%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FOMC에서는 예상하던 수준의 결과가 나왔지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FOMC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도 추가 금리 인상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과는 별개로 국내 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봄에는 아마도 0.25% 정도는 추가 인상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2번 올리면서 현재 1%인데요. 내년 상반기 1.25% 정도가 되고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면서 한국도 하반기에는 1.5%까지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영국은 금리를 0.15% 인상했는데요. 무려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0.1%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0.25%가 된 것인데요. 유럽 쪽에서도 긴축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를 쉽게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로 약정한 금액 내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상대방의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국내 달러가 빠져나가자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를 조달하면서 국내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이번 한미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보다 약 16%더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긴축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달러가 대규모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종료가 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으므로 내년도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나라를 잘 경영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른 2차전지 종목인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이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만 단독으로 2주 동안 주가가 약 10%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가 찾아봤는데, 이번 주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자회사인 SK온 대표이사로 부임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이분이 대표이사 취임했다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물적 분할후 상장하는 것을 제재하는 검토를 한국거래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의 뉴스 설명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빠져나오면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주사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는데, 자회사가 상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2차전지 사업을 소유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제재를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적 분할에 의한 상장만 인정하고 상장된 회사에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는 상장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면 쉬운 문제인데, 왜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여하튼 모 회사의 소액주주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추이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카카오페이인데요. 이번 주 카카오페이 주가가 약 10% 하락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공시 때문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공시를 냅니다. 이들 경영진이 매각한 금액이 900억 원인데요. 대표이사는 이번 매각으로 469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이제 한 달 반입니다. 진짜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적어도 대표이사나 임원은 스톡옵션을 퇴직할 때 행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한 다음에는 스톡옵션 취소되니까 퇴직 직전에는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일이 생기고 카카오페이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전량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상장 당시 스톡옵션이 551만 주였는데 이 물량 중 얼마가 시장에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남은 스톡옵션도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도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기관 자금을 많이 받았지만 더불어 공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필 공매도 시작하는 날부터 이런 일이 터져서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 카카오페이를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6,800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중간 평가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까지 연기금이 결국 경영진들이 높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매각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참 그렇네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SNK라는 게임회사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점상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장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 회사가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다면 공개 매수 가격인 37,000원까지는 계속 상한가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다고 보이는데요. 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SNK는 최근 사우디 왕세자가 설립한 재단에 매각이 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우디 회사는 SNK가 상장사로 남아있으면 이것저것 간섭을 받으니까 그냥 주식 다 사주고 상장 폐지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오일머니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다 사줄 테니 주식을 반환해라 라고 공시를 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은 없으셨겠지만 여하튼 주주분들은 정말 연말에 큰 선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매수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3주 연속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앞서 뉴스로 소개드렸던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LG전자, LG, LG이노텍 등 LG그룹 종목을 3종목 매수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이번 달 매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약 2조 원을 매수했고 개인은 약 1조 8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느낌상 개인분들 중에서 본절이나 약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비덴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는데요. 이 종목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공모주 워밍업 영상에서 PER이 너무 낮아서 관심이 간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매수는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번 주만 33%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이번 주 ST팜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컴투스,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심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는 떨어질까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주식 격언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인데요. 발바닥에서 매수하려는 욕심,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사서 적당히 팔아야 된다를 의미하는 격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신이 무릎이라고 느끼는 그 가격은 돌이켜보면 항상 배였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 가격이 충분히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실제로는 배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경험치도 많이 길러야겠지만 일단은 강제로 무릎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분할 매수인데요. 배에서 한번 사고 무릎에서 한번 사고 발에서도 한번 사면 결국 평균은 무릎이 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총 얼마를 보유할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이라고 느끼는 금액이 오면 목표하는 수량의 20%만 먼저 사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매수 시점이 좋아서 주식을 사고 금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면 매수했던 수량만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와야지 절대 올라가는 가격으로 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불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불타기는 고수들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 가격에서 5%가 하락했다. 그러면 목표 수량의 30%를 추가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했던 가격에서 또 5%가 하락했다. 그러면 남은 수량 50%를 한 번에 사시고 목표 수량을 전부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무릎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가슴이었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3번이 아니라 4번 나누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5%씩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루에 한 번만 사시는 겁니다. 가끔 내가 아침에 샀던 금액보다 오후에 5% 이상 더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1차 매수가보다 5% 이상 더 하락했다면 사시면 되는데요. 왜 당일에 두 번 사지 말라고 하냐면 경험상 그 다음 날에 더 하락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량까지 다 샀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어떡하나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급적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냥 두시는 게 좋은데요. 목표 수량을 초과해서 더 매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손실이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목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일단 목표 수량까지만 매수를 하시고 조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일 때 다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쉽지만 결국은 경험치가 쌓여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시다 보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틈틈이 경제 뉴스 보면서 이렇게 소개드릴 뉴스들을 잘 선별하고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식 심리는 장투와 단타를 즐겁게 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금 있으면 제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네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